안녕하세요. 만평경매 진행의 신소영입니다. 이주연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3월부터 주택을 구매했을 때 좀 강화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요. 또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최대 15종의 증빙 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는데 한층 강화된 규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죠. 또 가장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바로 경매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죠. 이게 핵심이었죠.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업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죠.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참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오늘 또 준비하신 컨텐츠가 이 증빙 서류와 관련된 컨텐츠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경매 투자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만평경매를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 이 제출 방법은 어떻게? 네,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정식 명칭은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고요. 편의상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시면요, 관련 서식과 제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더 해주세요. 네. 이 거래 당사자가 제출할 경우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할 구청에 방문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리도 가능합니다. 대리 제출하면은 그러면 뭐를 가져가야 될까요? 대리로 제출할 때는 아무래도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요.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는 온라인 제출도 가능한 건가요? 네, 사실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PC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서 실거래가 신고 시 같이 제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 동시에 해야 할까요? 네, 꼭 동시에 해야 할 필요는 없고요. 별도로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실거래 신고서만 제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필증이 발급되지가 않아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신고 필증이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 어쨌든 거래 신고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낫겠네요. 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네. 같이 제출할 것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보통 주택을 이렇게 취득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중개 계약인 경우에는 이 실거래가 신고 의무자는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실거래 신고 의무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이 3월부터 제출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좀 당겨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적어도 20일 이내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겠죠. 다만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본인의 자금 조달 계획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가서 신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뭐 허위로 기재를 했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 만평경매를 보시는 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조금 잘못 기재한다거나 실수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 신고에 좀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수를 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는 실거래 신고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실거래 정보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허위나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고 신고해야겠습니다. 입찰서 작성하듯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입부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정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또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이렇게 토지나 상가의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다. 오직 주택에만 적용된다. 라고 저희가 얘기했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중에 근린주택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이런 건물 참 많이 봤어요. 1층이나 2층은 상가고 그 위에는 이제 주택인 이런 형태의 건물을 근린주택이라고 하나 보네요. 주로 도로나 골목 어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일단 상가나 토지는 이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제로 보신 것과 같이 상가나 주택이 혼재된 건물 전체 한 동을 매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층은 상가고 위에는 주택이면은 상가는 좀 제외하고 그 주택인 부분만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 대장상에 명기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상에 단독이나 다가구 등 이 주택에 해당하는 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 건물 하나가 이제 다 상가예요. 1층부터 뭐 4층까지 5층만 딱 주택인데도 전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고요? 아니 이번에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가 어쨌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건물을 구입하신 분들은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근린주택이 수익형 물건으로 인식된다는 점과 최근 아파트값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근린주택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이 조치는 규제의 목표와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건물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화하는 건 조금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 12.16 대책 당시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개정한 뒤에 3월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네,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의무 제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시행령 발표 후에 알 수 있겠죠.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주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그리고 증빙 서류를 비롯한 이야기들이 현재까지 예고된 대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나 3월 이후에 투기 과열지구 및 서울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기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 또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시려는 분들 미리미리 예고된 내용부터 살펴보면 좋겠죠? 뭐 이렇게 주택 하나 장만하는데 내야 할 서류도 많고 이렇게 복잡하고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또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은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 자금 출처를 정확히 하고 조세 제도도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봐야겠죠. 이게요, 사실 좀 번거롭다 생각하면 번거로운 거지만 또 어찌됐든 계획서와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방법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취득은 좀 번거로워졌다지만 경매 취득은 상관없다는 거.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 꿀팁이죠. 네, 여러분 꿀팁 가득한 만평 경매 다음 시간에도 또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